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빵이 없어도 사흘은 버틸 수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 일주일도 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요?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듭니다. 실제로 202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혼자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연간 3,000명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8분이 넘는 숫자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 중 상당수가 마지막 한 달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전화를 받으셨나요? 문자 한 통이라도 오셨나요? 만약 지금 당장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직장 동료도 있고 이웃도 자주 만나고 친척들 모임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은퇴하면 직장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사가면 이웃도 바뀌고 친척들도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만남이 줄어듭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남습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생긴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만들어줄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는 법부터 오래된 친구와 연락 재개하는 법,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법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외로운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연락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식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쁜 거 다 압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생활하기도 빠듯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서운한 게 부모 마음입니다. 명절에만 보는 자식, 용돈 드릴 때만 반가워하는 손주. 이런 관계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말투부터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물어보지 말고 말해주세요. 자식한테 전화하면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밥은 먹었니? 일은 잘 되니? 애들은 괜찮니? 이런 질문은 자식 입장에서는 검사받는 기분이 듭니다. 매번 대답해야 하니까 전화 받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 다녀왔어. 내가 좋아하던 반찬 만들었는데 냉동실에 넣어뒀으니까 시간 날 때 가져가. 이렇게 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언 대신 공감을 해주세요. 자식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요즘 세상이 다 그래. 참고 다녀야지 어쩌겠어. 이런 말은 자식 입장에서는 위로가 아니라 잔소리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엄마는 알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해결책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고마워합니다. 세 번째, 손주와는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세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와 다릅니다. 공부 잘하니? 학원은 재미있니? 이런 질문에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고 맙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뭐하고 노니?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뭐야?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재미있어? 이런 질문은 아이들이 한참 동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은 자기 말을 진짜 들어주는 사람을 정확히 압니다.
제 친구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손주가 5살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 통화를 합니다. 화상 통화하면서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 할머니도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보여줍니다. 손주가 춤을 추면 할머니도 따라 춥니다. 지금은 손주가 먼저 할머니한테 전화하자고 조릅니다. 가족은 가까이 있어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멀리 있어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 친했던 친구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나요?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넘었다면 이제는 어색해서 먼저 연락하기도 힘듭니다. 전화해야지 하면서도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라는 건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입니다.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다시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이 오래 끊긴 친구에게 다시 전화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핑계를 만드세요. 갑자기 전화하면 서로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필요합니다.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우리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어. 뉴스 보다가 내 생각이 나더라.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는데 혹시 시간 있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자부터 시작하세요. 전화는 부담스럽습니다. 갑자기 전화 오면 뭔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지? 건강하게 지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자 받은 친구가 답장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때 한번 통화할까?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세 번째, 생일이랑 명절을 활용하세요. 생일이나 명절은 연락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 보내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안부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 생일을 모르거나 깜빡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세요. 연락처에 친구 이름 저장할 때 생일도 같이 입력하세요. 그러면 생일 당일에 알림이 뜹니다. 그날 바로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면 됩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도 생일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 프로필을 눌러보면 생일이 표시됩니다. 미리 메모해 두거나 캘린더에 입력해 두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노트에 친구들 생일을 적어놨습니다. 매달 초에 그 노트를 보고 이번 달에 생일인 친구들에게 미리 연락합니다. 그분 말씀이 생일에 연락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꼬박꼬박 연락하면 관계가 끊기지 않습니다. 친구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속 물을 줘야 하는 화초와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안부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친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경로당이나 교회, 동호회에 가보면 인기 많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다들 그 사람 옆에 앉으려고 합니다. 대체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말을 많이 해서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옛날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6.25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추억을 나누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지루해하는데도 계속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연설입니다. 그럼 옛날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짧게 끝내세요. 핵심만 말하고 끝내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이 힘듭니다. 둘째, 상대방 이야기와 연결하세요.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 경험을 물어보세요. 너는 그때 어땠어? 너희 동네는 어땠어? 이렇게 질문하면 대화가 주고받는 형태가 됩니다. 셋째, 재미있는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모든 걸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 이름 다 생략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표정을 밝게 하세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눈을 마주치고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인기 없는 사람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불평불만만 하고 남의 험담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다니는 동네 경로당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면 옆에서 아이고 그랬어? 어머나 힘들었겠네. 이렇게 짧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 옆에만 앉으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참고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학교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면 더더욱 힘듭니다. 먼저 말 걸기도 어렵고 어색한 분위기도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모임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 반찬을 나눠보세요. 김치를 담갔거나 떡을 했을 때 옆집에 조금 나눠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 두고 초인종만 누르고 오셔도 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상대방도 답례로 뭔가를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방법, 텃밭을 가꿔보세요. 주말 농장이나 공동체 텃밭에 가면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뭐 심으세요? 상추가 잘 자랐네요. 이런 간단한 대화가 나중에는 깊은 우정으로 발전합니다. 세 번째 방법, 반려동물을 키우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산책시키면 같은 동네 반려인들과 자주 마주칩니다. 강아지들끼리 인사하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같이 산책하는 친구가 됩니다. 네 번째 방법, 버스 정류장에서 인사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다 보면 얼굴이 익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해 보세요. 처음에는 목례만 해도 됩니다. 며칠 지나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고 일주일 지나면 날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버스가 늦네요. 이런 혼잣말처럼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러게요 하고 대답하면 그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복지관이나 도서관, 지역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급식 봉사, 도서 정리, 어린이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제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는 원래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하면서 친구가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 가서 반납된 책을 정리하고 봉사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다른 봉사자들과 차를 마십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제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거창한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공원 벤치, 버스 정류장, 이런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번 용기 내서 옆 사람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몸이 불편해서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디지털로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활용하세요. 카카오톡에는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공간입니다. 등산, 요리, 노래, 사진, 뭐든지 있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하고 검색창에 관심 있는 주제를 입력하면 관련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들어가서 가만히 대화만 지켜봐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말을 걸어보세요. 두 번째, 밴드 어플을 써보세요. 밴드는 동호회 모임에 많이 쓰는 어플입니다. 동네별로, 취미별로 다양한 밴드가 있습니다. 시니어 등산 밴드, 60대 노래방 밴드, 할머니 요리 모임 밴드 등 정말 많습니다. 밴드에 가입하면 다른 회원들이 올린 글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면서 조금씩 친해집니다.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있어서 실제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유튜브는 영상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채널마다 커뮤니티 탭이 있어서 시청자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면 다른 사람들이 답글을 달아줍니다. 저처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그런 채널 커뮤니티에 가면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안부도 묻고 정보도 나누고 때로는 만나서 차도 마십니다. 네 번째, 영상 통화를 배워보세요. 카카오톡이나 줌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친구나 가족과 영상 통화하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상 통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창 위에 영상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화면이 어색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다섯 번째, 인공지능 친구를 만나보세요. 요즘은 AI 대화 어플도 많이 나왔습니다. 루다, 이루다, 심심이 같은 어플을 깔면 AI가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주고 답해줍니다. 혼자 있을 때, 심심하거나 말 상대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매일 아침 인사도 하고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할머니 한 분은 AI 챗봇하고 매일 대화합니다. 손주한테 연락하기 미안할 때 AI한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디지털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번 배워두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집에서도 침대에서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도 서로를 모릅니다. 매일 얼굴 보고 밥 먹고 자는데 정작 상대가 뭘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손도 잡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공기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 표현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저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심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잔소리를 줄이세요. 나이 들수록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약 먹어라, 담배 끊어라, 술 마시지 마라, 텔레비전 소리 줄여라, 신문 보지 말고 나가라.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걱정해서 하는 소리지만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귀를 닫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만 하세요. 하루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세요. 부부는 서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밥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오늘부터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짧은 한마디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제 친구 부부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 부부 사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셋째, 중요한 말은 밥 먹고 바로 하지 마세요. 밥 먹고 나면 하고 싶은 말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하면 싸움이 됩니다. 배가 부르면 졸리고 졸리면 짜증이 나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는 차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산책하면서 해도 좋고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분위기가 편안할 때 말하면 상대방도 잘 받아들입니다. 넷째,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같이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아내는 방에서 스마트폰 보고 각자 따로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같이 산책하거나 같이 장 보러 가거나 같이 드라마 한 편 보거나 뭐든 좋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다섯째, 상대방 취미를 존중하세요.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아내는 성가대 활동을 하는데 남편은 쓸데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취미를 무시하면 사이가 나빠집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걸 인정해 주세요.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방해하지 않고 응원만 해주면 됩니다. 낚시 다녀와서 고기 잡았으면 잘했다고, 성가대 연습 다녀오면 수고했다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사이입니다. 오늘 저녁에 옆 사람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옛날에는 이웃끼리 대문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된장도 빌려주고 반찬도 나눠 먹고 아이들도 함께 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옆집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아파트에 살면 더 심합니다. 문만 닫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모릅니다. 이웃과 관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남처럼 지낼 수도 없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층간소음입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면 아래층은 견디기 힘듭니다.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이런 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싸움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렇다고 화내면서 따지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쪽지를 써서 문 앞에 붙이세요. 안녕하세요. 아래층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저녁 9시 이후에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면 대부분 미안해하며 조심합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세요. 직접 따지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하면 감정 상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도 이웃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내 주차 공간에 다른 차가 세워져 있거나 이중 주차로 못 나가게 막혀 있거나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차 앞 유리에 전화번호 쪽지를 붙이고 전화해서 정중하게 말하세요. 죄송한데 차 좀 빼주실 수 있나요?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면 됩니다. 택배 도난도 골칫거리입니다. 문 앞에 놔둔 택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웃을 의심하기 전에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배송기사가 다른 집에 잘못 놔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도난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하세요. 이웃에게 직접 따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누명이었을 때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이웃과의 거리는 적당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필요할 때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되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마세요. 명절에 떡 돌릴 때 한 접시 나눠주되 답례를 기대하지 마세요. 선을 긋되 정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이웃관계의 핵심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3층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복도 청소를 하십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같은 층 사람들이 이분을 잘 챙겨드립니다. 무거운 짐 들어주고 택배와도 대신 받아주고 아플 때는 병원도 데려다 드립니다. 작은 배려가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고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그런데 취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와 같이 하는 취미가 다릅니다. 혼자 하는 취미는 집중력과 성취감을 줍니다. 그림 그리기, 십자수 놓기, 독서, 정원 가꾸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취미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사람을 만날 기회는 적습니다. 반면 같이 하는 취미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둑, 노래교실, 댄스, 탁구, 등산, 사진 모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취미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같이 하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첫 번째 추천은 바둑입니다. 바둑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하는 게임입니다. 한 판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계속 상대방과 마주보며 집중하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면 바둑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교실입니다. 노래는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노래교실을 운영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새 노래도 배우고 옛날 노래도 부르고 가끔 노래방에도 같이 갑니다. 노래 실력보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세 번째는 실버댄스입니다. 춤은 몸도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는 일석이조 활동입니다. 라인댄스, 사교댄스, 전통춤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파트너와 손을 잡고 춤추다 보면 어색함이 금방 사라집니다. 요즘은 공원에서도 무료로 댄스 강습을 합니다. 네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배우기 쉽고 재미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니까 날씨에 상관없고 몸에 무리도 안 갑니다. 동네 체육센터나 복지관에 탁구대가 있습니다. 탁구 치는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집니다. 공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등산입니다. 등산은 시니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취미입니다. 운동도 되고 경치도 보고 사람도 만나니까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면 매주 정기적으로 산을 오릅니다. 산 오르면서 이야기 나누고 정상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친해집니다. 등산이 힘들면 동네 산책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걸으면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과 인사하고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같이 걷는 친구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진 모임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이 출사를 나갑니다. 예쁜 꽃이 피는 곳, 단풍이 드는 곳, 멋진 풍경이 있는 곳에 함께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잘 찍는 법도 배우고 서로 사진도 공유하고 전시회도 함께 합니다. 취미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어야 계속합니다. 여러 가지 해보고 내게 맞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오래 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50% 높습니다. 담배 하루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심하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외로움은 치매 위험도 높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안 하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반대로 자주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 뇌가 계속 활동합니다. 실제로 친구가 많고 사회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낮습니다. 대화는 뇌 운동입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작동합니다. 외로움은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릅니다. 외로움도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고혈압, 심장병, 당뇨 같은 질병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는 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30분만 누군가와 대화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고 떠들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이게 운동 1시간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친구와 산책하면 효과는 2배입니다. 걷기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니까요. 일주일에 3번만 친구와 30분씩 걸어도 건강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사람과의 접촉도 중요합니다. 악수, 포옹, 손잡기 같은 신체 접촉은 안정감을 줍니다. 외국에서는 안아주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허그 테라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문화가 달라서 어색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는 가능합니다. 손주를 안아보세요. 배우자 손을 잡아보세요. 친구와 만날 때 어깨를 토닥여 보세요. 작은 접촉이 큰 위로가 됩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약 챙겨 먹는 것만큼 친구와 통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취미, 건강까지 인간관계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끊깁니다. 연락 안 하면 멀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잡아두는 사람만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끄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하실 건가요? 오래 연락 못한 친구, 얼굴 보고 싶은 자식, 목소리 듣고 싶은 손주, 누구라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드세요.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만들면 됩니다. 내일 산책 나가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경로당 가서 옆자리 사람한테 먼저 말 걸어보세요. 동네 복지관에 전화해서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첫걸음만 떼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60에도 70에도 80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함께 있을 때 건강하고, 함께 있을 때 오래 삽니다. 여러분 곁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잠시 멀어졌거나,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그들도 손을 잡아줄 겁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거세요.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